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결혼 2년차 여자입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과는 저희 두 사람을 모두 잘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인지 꽤나 성격이 잘 맞았고 저희 조건을 애초에 부모님은 교제 전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까지 걸리는 것은 없었습니다. 둘 다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일하면서 공통적으로 나눌 대화들이 많았고 남편은 대학만 나온 저보다는 한참 고학력자였기에 상당히 박학다식한 면이 없잖아 있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모르는 소리를 자주 한다고 저희 부모님도 참 배운 놈이라며 좋아라 하셨어요. 아무래도 별거 아닐 수 있는 문제지만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학교를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시고 바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가방끈에 대한 미련이라든지 남을 향한 부러움이 평소에도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부모님은 저희 둘의 머리가 그리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큼보단 더 잘 살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열렬히도 공부를 시키셨었고 그 덕인지 아니면 알고 보니 저희 머리가 좋았던 것인지 저는 사범대를 나와 중등교사를 하고 동생은 연구원으로 아직도 공부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에도 좋은 점이 많았어요. 시부모님께서 턱하니 집을 사주시겠다고 도움을 주셔서 저희 부모님은 또 감사하단 마음에 가지신 돈을 보태 집안에 필요한 신혼 가구들부터 가전제품들을 다 채워주셨고 또 저희 엄마는 그럼에도 사돈보다 부족해 라면서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웨딩 준비까지도 필요한 돈이란 돈은 다 지원해 주셨죠. 저희 부부가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부족하면 대출을 받던 혹은 부모님께 아주 조금 금전적인 도움을 얻으려 했는데 순식간에 두 분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내 집이 생긴 것도 모자라 저희 둘 통장에서 돈을 쓸 일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너무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만 같은 흐뭇한 기분이 들었고 또 실제로 주변의 친구들이며 지인들이 능력 있는 부모님을 만나서 너무 좋겠다면서 부러움의 눈길을 마구 보내기도 했었어요. 집값이 너무 높아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 당시 저희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은 주변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모로 꼽을 만큼 가지고 싶은 부모의 면모를 보이곤 했죠. 하지만 저는 뭔가 내심 찝찝했습니다. 돈을 그냥 주겠다면서 집도 주고 카드도 주고 다 하셨는데 아무리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무리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평소에는 저나 남편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이 정도로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산 적이 정말 없었거든요. 물론 학업에 필요한 학비는 양가 부모님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지만 그 외에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성인이 되어 따로 용돈을 받아보거나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돈이 많다며 돈을 허투루 쓰는 타입도 절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저대로 부모님이 노후 준비는 잘 하고 계신 걸까 하는 걱정을 오래전부터 해왔었기에 장녀로서 일을 시작하면서 매달 정기적인 적금과 함께 저축을 생활화했었고 남편도 공부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학비로 부담스러워하진 않으실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둘 다 우리가 금수저 집안의 자식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각자의 부모님께 많이 놀라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놀랄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께서 참 별난 관계를 이어가더라고요. 친하지 않을 거면 그냥 사돈관계로 예의를 잘 갖추는 사이에서 만족을 하면 될 것이었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면 작정하고 자주 만나면서 어디 등산이라도 같이 가거나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면서 마음 주고 정 주면 하면 될 것을 자식들 결혼할 적에는 그렇게나 돈을 펑펑 쓰던 분들께서 돈이 아깝다는 이유를 대면서 서로 만나기를 싫어하셨고 그런데 또 저희 집 안에서는 꼭 주기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밖에 나가 꽁돈 쓰기 싫어서 며느리이자 딸 집에서 만난 회포라도 풀려는 걸로 보였는데 두 분이서 저희 집에 와서 얘기를 나누는 꼴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서로 누가 먼저 덤비느냐에 따라 목이 물리는 상대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인사도 안 나누고 기싸움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쌀벌해야 할 정도로 으르렁거리다가 먼저 누가 말을 꺼내는 순간
옆에서 상대는 그 말을 반박하고 잡아뜯고 물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정말 이상하고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두 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는 목요일 저녁에 만나자고 저희 집에 모이셔서는 두 분이서 아무 말을 나누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이럴 거면 모이자고는 왜 하셨는가 싶어서 남편과 둘이 눈만 번갈아 보며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가장 먼저 시어머니가 말을 꺼내셨어요.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니들끼리 놀라고 오늘 만나자고 한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내내 가만 계시던 엄마는 그게 아니죠, 사돈. 목금토일은 젊은 애들이 쉬는 날인 거 몰라요? 만날 거면 지인직이 불렀어야지. 하면서 시어머니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했어요. 제 귀에는 시어머니 말씀도 맞고 엄마의 말씀도 맞았기 때문에 먼저 말대답하면서 시비를 건 저희 엄마를 나무랐는데 엄마는 거기서 왜 너는 네 엄마 편을 안 들고 시엄마 편을 드냐? 면서 화가 더 나서는 투덜거리셨고 그 모습에 시어머니가 놓치지 않고 욕을 또 던지셨습니다. 사돈, 딸내미라고 사리 분별 못하고 자기 편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건 강요하는 거지. 엄마가 딸내미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라고 말해줘. 이게 무슨 하나의 꽁트를 보는 것 같고 삿바리에서 짐승들이 물고 뜯고 싸우는 전장의 서막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도 같고 참 기분이 목 같았네요. 그 사이에서 저는 계속해서 누구 편을 들지 못한 채 중립을 지켜야 하는 힘없는 며느리였으니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친정엄마가 나를 이리도 시어머니 앞에서 난감하게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집에 가시고 나서 엄마한테만 따로 전화를 걸어 두 분 왜 그러냐? 잘 지내려고 우리 집에 오신 거 아니었냐? 하면서 좀 더 편하게 따져 물어보면 엄마는 사돈이랑 잘 지내야 하는 거라고 누가 그래? 왜 잘 지내야 해? 하면서 당당하게 되물어 보셨습니다. 마치 제가 알던 우리 엄마가 아닌 것만 같았어요. 그 후로도 저희 집에서 두 분은 자주 모이셨고 특히나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래도 이 집을 본인이 사주셨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저희 엄마와의 만남을 저희 집안에서 하자며 제안을 먼저 하곤 했습니다. 저야 뭐 저희 엄마를 봐서 좋은 것이고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는 어머님이 오셔서 또 좋았지만 두 분이서 또 뭘 가지고 물어뜯을까 싶어 매번 노심초사였어요. 굳이 그럼에도 만나겠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 또 미운 정이 들어가는 과정인가 싶어서 이 두 분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도 했고요. 또 한 번은 저희 부부가 고양이 2마리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 고양이들이 집안에 놀거리가 부족했는지 저희 친정엄마가 사주신 소파를 거의 헤집어 놓은 적이 있었어요. 멀쩡했던 소파가 순식간에 고양이한테 정신없이 물고 뜯긴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속상해 하셨는데 그 얘기를 남편을 통해 전해들은 시어머니께서 또 저희 집에서 함께 친정엄마를 불러보자고 하시더니 급기야 별다른 대화 없이 다 같이 앉아있다가 고양이가 긁은 소파 부위를 보더니 이건 애초에 저렴한 거라서 뜯기기도 잘 뜯긴 건가요? 라며 저희 엄마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엄마는 아니나 다를까 이거 저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살 때 얼마를 썼는데 하면서 바로 맞받아 쳤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또 기다렸다는 듯이 근데 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이렇게 윽박을 치르는 거야? 내가 네 봉이야? 하며 급기야 두 분이서 서로 큰 소리를 내면서 달려든 적이 있었습니다. 고양이로 헤집어진 소파를 보는 것보다 두 분의 어머님이 그러고 싸우는 게 저는 더 마음이 아팠는데 두 분은 자식들 마음을 전혀 모르겠다는 듯이 그날 그렇게 삿대질을 서로 해대가면서 소파가 싼 거다 아니다를 놓고서 한참을 입씨름을 하셨고 결국 저희 친정엄마가 소파를 샀을 때의 카드 기록까지 문자를 찾아서 보여주는 정성까지 보이고 나서야 일단락이 되었어요. 이쯤 되니 두 분은 그냥 링 위에 올려두면 속에 뭐가 담겨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원하게 다 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사소한 것들로 서로에게 시비를 걸고 싫은 티를 팍팍 내는지를 모르겠지만 마치 싸울거리를 제공해주길 바라는 듯한 두 분의 태도는 저희 부부에게도 너무나 스트레스였습니다. 결혼하고 2년이 되어가는데도
그 버릇을 그 시비를 걸고 싸워보고자 닥달을 하는 듯한 말버릇을 서로가 고쳐내지 못하셔서 저희뿐만 아니라 양가 아버님들까지도 도대체 이 여자들은 왜 서로를 볼 때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꼭 그렇게 자주 보려고 하냐면서 이해를 전혀 못하는 눈치셨어요. 거기서 오는 사돈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도 만만찮았고요. 또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따로 전화가 와서는 저희 엄마가 요즘 뭐라고 지내는지 아빠는 또 뭐라고 지내시는지를 묻더라고요. 평상시 물고 뜯기만 했을 뿐 저희 아빠한테는 관심이 없었던 분이셨기에 전 당연히 우리 시어머님이 순수하게 저희 부모님 안부를 물어보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엄마 얘기를 물을 때마다 자연스레 아빠 얘기를 묻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제겐 익숙했죠. 그러다 최근 저희 집에서 다시 두 어머니를 모시기로 한 날 저희 엄마는 집 비밀번호를 알고 계시고 어머니께서도 남편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날 집안에 엄마가 먼저 와 계시기로 했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출발하신다고 연락이 왔을 때 최근 저희가 너무 바빠 장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불이 나게 먹을 것을 하다못해 술이라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미룬 집 청소를 한 후에 잠깐 장을 보려고 차를 타고 나갔는데 그 좁은 차도에서 차 사고가 나버린 바람에 한참을 꼼짝도 못하고 갇혀 있었습니다. 도중에 차를 돌리지도 못해서 일이 해결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장을 보기는커녕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서 가는 길에 배달음식점에 전화로 테이크아웃 주문을 넣고는 픽업을 해서 곧장 집에 갔어요. 근데 당연히 집안에 계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음식을 들고서 집에 올라갔는데 가는 길에 사람이 들어서 있는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저희 아빠와 시어머니셨어요. 두 분이서 따로 차 안에 앉아 나눌 얘기가 없을 만큼 친하질 않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길래 저리 애절하시나 싶어 전 설마 우리 아빠랑 엄마랑 그만 싸우라고 자식 앞에서 쪽팔리지도 않냐며 시어머니의 혼을 내는 줄 알았습니다. 나이로 보면 저희 아빠가 훨 윗사람이었기 때문에 혼을 낸다는 게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껄끄럽고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얼른 아빠를 말려보겠다며 옆에 시어머니 편을 들겠다면서 달려가는데 진짜 못 볼 거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아무 말을 해주지도 않았는데 그간의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시어머니가 서로를 보고 물고 뜯으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던 그 이유는 저희 아빠랑 시어머니가 주차장 한가운데에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함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두 분이 치정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아빠를 향해서 거침없이 자신의 상체를 들이밀며 키스를 하려다가 시어머니는 아빠의 손에 제지를 당한 채 조수석으로 다시 앉혀졌는데 그 후 멈추지 않은 채 아빠를 향해 뭐라 하소연을 하더니 저는 또 못 참겠다는 듯이 확 상체를 들어올려 운전석에 앉은 아빠에게로 달려들더라고요. 그 바람에 아빠도 처음엔 이성적인 판단에서였는지 시어머니를 떼어내려 하시다가 어째 조금은 즐기고 싶으신지 자신에게 두 번 달려든 시어머니를 처음처럼 말리기보다는 마지 못한다는 듯이 키스를 몇 초간 받아주다가 살포시 떼어놓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미 두 분이 계신 차 앞 창문에 서서는 배달 음식을 딱 하고 본네트 위에 올려놓았고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둘이서 몇 초간 키스를 한 건 맞다면서 당장에 만만한 아빠는 뒤로 한 채 시어머니 좌석으로 가서 문을 열라고 창문을 두드려댔어요.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우리 엄마가 그간 시어머니를 대할 때 제대로 정상적으로 대할 수가 없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내 손으로 엄마의 복수를 해주겠다면서 문을 열려다가 닫힌 것에 분해 창문을 두드려대길 얼마나 지났을까. 결국 아빠가 뭐라고 시어머니께 말을 하시더니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뒤에 있던 차에 문콕을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 시어머니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차 밖으로 끌어냈고 이내 시어머니는 며느리 손에 머리털이 잡힌 채 차 밖으로 끌려 나오셨다가 제 주먹에 쥐어 터지는 걸 아빠의 도움으로 겨우 피한 채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 무식한 양반이 글쎄 도망을 간다는 게 저희 집으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자기 딴에는 저희 아빠가 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줄 줄 알았던 것이에요.
시어머니 도망가는 걸 보면서 저는 아빠한테 픽업해온 배달음식 봉지를 던진 채 내 집안에 얼씬도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엄마 앞에서 무릎 꿇을 준비나 하고 있어 하며 쌀벌한 경고를 날렸고, 그럼에도 따라오겠다는 아빠한테 태어나 처음으로 더러운 새끼라며 욕을 날린 바람에 아빠는 그 충격과 공포로 결국 저를 더는 따라오지 못하다가 제가 아니다, 그냥 와서 엄마랑 같이 죽자 죽어 하며 아빠를 데리고 집에 갔고,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이 엄마는 머리털이 개털이 되어선 집으로 들어온 시어머니와 그 후 곧 입 밖으로 욕을 쏟아내면서 집에 들어오는 저와 아빠를 보고서 눈치를 챈 건지 단번에 아씨 뭐요,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라며 시어머니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 바람에 언제 온 건지 집에 같이 있던 남편이 놀래서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막아서기 시작했고, 저는 저대로 엄마 하면 눈물바람이 터져서는 분하다고 울면서도 눈물을 닦으며 제 한 손을 시어머니의 살결을 꼬집으면서 엄마의 복수를 도와주겠다며 살점이라도 뜯어내려 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 엄마도 알고 있었냐며 아빠랑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뒤늦게야 가만히 서 있는 아빠가 얄밉다며 아빠에게로 다가가 가슴팍을 막 쳐대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 둘이 젊을 때 사귄 사이라고, 첫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가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건 아니었지만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동네에 살았고 교회는 같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이긴 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둘이 같은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놀래했었기에 그러려니 하기는 했었는데, 이제 보니 이놈의 두 여자를 같이 좋아하는 남자가 바로 우리 아빠였다더군요. 사실은 시어머니랑 저희 아빠가 먼저 사귀었고 대학을 못 들어간 아빠의 학력으로 시어머님네서 반대를 해가지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아빠를 제 다 잊기도 전에 저희 엄마가 아빠한테 대시를 해오면서 둘 사이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저희 엄마로서는 싱글인 아빠한테 대시를 한 게 잘못은 아니었으나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다 잊지 못한 남자에게 생긴 여자란 이유로 싫은 구실은 충분했나 보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젊은 시절 시어머니랑 저희 엄마 사이에서 아빠를 두고 실제 감정 싸움이 있었다고도 하고, 저희 엄마는 급기야 시어머니가 헤어졌는데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란 소리를 해댔다고 해요. 중간에 시어머니는 분하다며 지금의 시아버지를 만나고 계신 상황에서도 잠수를 탄 채 저희 아빠한테 한번 찾아와 애걸한 적도 있었고, 결국 뭐 아빠는 저희 엄마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복잡하고도 어지러운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었는데, 자식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비극의 양숙관계가 다 늙어 또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른들의 과거를 알게 되었고, 또 그래서 저는 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시어머니의 머리끄댕이를 뜯어버렸으며 아빠는 아빠대로 여자들 사이에서 처신을 똑바로 못한 죄로 사과를 했는데, 아빠의 입술에 여전히 시어머니의 키스 자국이 립스틱과 함께 번져있는 것을 보고는 또다시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뭔 일이 있었는 줄은 알았는데 입술을 부비적거리는 불결한 짓거리를 그 나이에 했냐면서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 새끼들이냐며 엄마가 급기야 아빠 주둥이를 잘라버리겠다며 눈에 보이는 대로 아빠의 얼굴에 물건을 던지다가 급기야 두루마리 휴지를 들고 와서는 휴지를 다 써가면서 아빠 입술을 닦고 난리가 났어요. 그 와중에 저만큼이나 놀랬다가 두 분이서 지하 주차장에서 키스를 나눴다는 사실에 분개한 남편이 믿을 수가 없다는 듯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사실대로 말해보라며 늘어지다가 급기야 정신이 나가버린 건지 저희 아버지한테 다가와서는 멱살만 안 잡았을 뿐 때려잡아 죽이겠다며 달려들었다가 제가 제 아버지 지킨다고 또 그 싸움에 껴서는 남편을 겨우 말려대고 옆에서 엄마는 엄마대로 얻어터지게 내버려 두라면서 저를 말리고 있고,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저희 아빠는 잘못이 없다며 이 상황에서 온 가족들이 화를 퍼부어올리는 기름을 붓는 말을 퍼붓는 바람에 저희 엄마가 다시금 시어머니께 열이 받아서는 겨우 말렸는데 또 두 분이서 치고받고 싸우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두 분이 젊은 시절 남자 하나로 껄끄러웠던 사이였다는 걸 인지하고서
늙어서 더 여유있게 산다는 돈 자랑을 하려고 그렇게 결혼하는데 서로도 금액을 보태주겠다며 지랄을 떠셨구나 싶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자식들을 위한 돈이 아니라 본인들의 허용을 채우고 보다 잘 살고 있다는 자랑질을 하려고 그렇게 돈을 썼던 것이고, 결국 시어머니가 몇 억짜리 집을 떡하니 해오자 그게 도저히 비교할 거리가 못 된다고 생각한 엄마가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집으로 초대를 하고 또 초대를 받아가면서 엿을 날리겠다고 쌀버른 대화를 퍼부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이상하리만큼 민감하고 날이 섰던 두 분의 사이는 엉뚱하게 그 사이에 저희 아빠가 오랜 수십 년의 시간 전부터 껴계시며 제가 함부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날을 저희 엄마는 아빠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엄마의 잘못이 그간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의 시부모와 바람을 피워서 와이프를 농락한 짓은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짓이었고, 엄마도 더는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사돈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며 그냥 안 보고 살겠다고, 다 내려놓고 살겠다며 무작정 아빠와 별거를 선언하셨어요. 아빠는 뒤늦게야 자신이 얼마나 더 큰 잘못을 지었는지를 안 건지 엄마가 어디로 간 거냐면서 별거를 하고 집 나간 와이프를 찾겠다고 아주 그냥 매일같이 엄마를 찾고 또 찾기를 반복하셨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반대로 시아버지로부터 이혼을 당하실 처지에 놓였습니다. 젊은 적 결혼하기 전에 잠시 사라졌던 게 결국은 사돈이 저희 아빠를 그리워해서였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다 늙어 만나놓고 키스를 또 했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나 보더군요. 아주 그냥 두 집안의 오랜 악연으로 인해서 결국 다 쌍으로 파토가 나고 난장판이 되어버린 이 상황이 결국은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지며 불행히 대를 이어오는 악습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멀쩡하게 잘 지내면서 서로를 보듬고 있으나 부모님들께서는 상처가 컸는지 완전히 쫑을 내겠다고 한쪽은 별거, 한쪽은 이혼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렇게 저는 더 이상 양가 부모님을 저희 집에 모셔서 두 분이서 싸우는 꼴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아주 그냥 콩가루 집안에서 콩가루가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정말 직접 뼈저리게 경험을 해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후유증이 가시지 않아서 얼떨떨한데 부모님들은 각자 어떤 심정이실지 참,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뿐인데 별 그지 같은 거 다 경험해 봤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